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 파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정확하게는 여당에서 준비 중에 있죠.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과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부분, LTV 규제 기준 완화 부분과 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 같이 부동산 시장에 굵직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모두 재검토해서 다음 달까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역시 검토 중이거든요. 자, 왜냐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받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양도세까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뭐 종합 선물 세트다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죠. 자, 이런 과도한 혜택 때문에 시중에 매물이 줄었다는 비난에 이 임대사업자 제도, 특히 혜택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당장 없애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임대사업자들은 의무를 지고 있거든요. 어떤 의무?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자, 우리 집에 세대로 사는 사람들을 한번 재계약 당시에 임대료 올릴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놨어요. 정부가 5% 이내입니다. 의무 임대기간 준수 의무도 있고요. 자, 만약에 8년이나 10년 등록했으면 그 기간 다 채워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세입자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세입자 못 내보냅니다. 하다못해 본인의 거주 사유로도 못 들어가고요. 팔지도 못해요. 그만큼 엄격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를 만약에 하루아침에 없애버린다? 이런 엄격한 규정하에 안심하고 살고 있었던 세입자의 거주권 보호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하루아침에 몇몇 정치인들 주장처럼 없앨 수는 없어요. 자,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작년 7.20 부동산 대책에서 자동 등록 말소 제도가 나왔어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정부가 알아서 말소시키는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거든요. 자, 그럼 자동 말소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일단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못 받게 돼요. 그동안에는 말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받았거든요. 이거 못 받게 됐는데, 문제는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은 매도 시점까지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매물 잠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자, 실제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무려 36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 중에서 실제 매도된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말소된 주택의 2.2%밖에 안 됩니다. 36만 호 중에서 1만 호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하게 이 임대사업자 제도 바로 하루아침에 없애버린다고 시중에 매물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왜? 이런 임대사업자 제도 말소로 인한 이제 부동산 매물 증가, 그에 따른 가격 하락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바로 임대사업자 제도가 말소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정말로 크게 늘어나서 더 이상 못 버티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세제 제도가 보유세 부담이 극히 낮거든요.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초저금리 상황에다가 내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하다는 거 다주택자들은 다 알아요.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서 안 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요, 장기 임대 등록 매물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과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은 자동 말소 이후에 6개월 이내에만 적용되고, 이 이후에 팔 경우에 이 양도세 혜택을 걷어들이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임대사업자들이 알면 난리 날 제도죠. 왜냐면 양도 차익이 어느 정도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나는 좀 보유하고 싶었는데 못 팔도록 정부가 압력을 가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일반 아파트가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아파트 세대수 대비 임대사업자의 등록 비율을 보면 평균 2에서 4% 정도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 2에서 4%도요 단기, 장기 등록 임대사업자의 매도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하락 요소는 아닐 거라고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왜 그렇게 달아놨냐? 복도형 아파트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복도형 아파트는 왜 위험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수서동 신동 아파트 볼게요. 1162세대 중에서 임대사업자 매물이 196세대입니다. 상계주공 6단지 2646세대 중에서 333세대가 임대사업자 매물입니다. 주엽동 문천 14단지 720세대 중에서 96세대가 임대사업자 매물입니다. 임대사업자 비율이요, 전체 세대수의 15% 정도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자, 여러분들 실제 2017년 이후에 주택가격이 급등해서 아파트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많은 손바뀜이 일어났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한 30% 정도 아파트 비율에서만 손바뀜이 일어났죠. 나머지 70%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유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주택입니다. 실거주를 하든 그냥 장기 보유를 하든 실제 30% 범위 내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그중 절반이 의무임대기간 만료 시 자동 말소가 되면서 매도 의무가 부여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파장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 복도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가 많냐면요, 은퇴 세대의 최고의 재테크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복도형 아파트는 월세 방식의 세가 많이 나가서요, 현금 확보에 용이해요. 매월 생활비가 필요한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잘 나가네. 왜냐면은 소형 아파트 희소성이 있거든요. 복도형 아파트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과 신혼부부 임대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이 사람들이 월세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가요. 이게 오피스텔과 다른 점이기 때문에 은퇴 세대, 베이비부모 은퇴 세대들이 이 복도형 아파트에 생각보다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자산 가치 상승 기대보다는 월세 수입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쇼킹 부동산에서도 이 복도형 아파트 투자를 좀 적극 권해드렸습니다. 누구한테? 은퇴 세대 분들한테. 왜냐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세는 잘 나가는데 자산가치 하락을 피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상가 같은 경우는 정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복도형 아파트로 월세 수익과 더불어서 자산가치 상승을 동시에 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복도형 아파트가 복도해가 됐습니다. 왜? 역세권 지역에 주공 아파트가 많거든요. 이 주공 아파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의외로 대지 지분이 넓은 거예요. 주거 면적은 정말로 좁은데 생각보다 대지 지분이 넓네. 게다가 재건축 기대감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이 꽤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노원구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와 더불어 한시적 양도세 혜택이 제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복도형 아파트 투자자들은요, 양도 차익이 너무 커서 무조건 빨리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월세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도 차익 몇 억이 이미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와 더불어서 이 양도세 혜택 제공받을 수 있는 시점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자, 국토부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시기별 아파트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시기는 알 수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2017년에서 2018년에 많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동 말소되는 2025년에서 2026년에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복도형 임대사업자 매물이 쏟아질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2025년 많이 말씀을 드리죠. 왜? 3기 신도시와 주거복지 로드맵 신규 택지가 동시에 공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하나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금리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정상화가 들어가는 시점일 것 같아요. 복도형 아파트는요, 수익형 부동산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있어요. 다른 아파트 투자에 비해서. 그래서 기존금리 인상에 좀 취약한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복도형 아파트 중 상당수가 약간 재건축 아파트 기대감을 갖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초기 재건축은요, 이런 입주 물량 증가와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쏟아지는 시기가 2025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 매각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자진 말소 제도를 이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자,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의무 임대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말소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 출구 전략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자진해서 말소하는 제도 길을 열어준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냐? 의무 임대 기간 절반 이상을 채운 상황에서 예를 들어 8년짜리 등록했으면 4년 정도 채운 상황에서
세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세입자가 퇴거해서 빈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그대로 제공하겠다는 게 바로 자진 말소 제도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8년 등록하면 50%좀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5년, 6년 등록하면 15%에서 20%밖에 못 받는 건 문제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말소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복도형 아파트는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가 개인적으로 가장 비쌀 시기라고 봐요. 서울과 경기 모두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도 상대적으로 덜할 시기거든요. 자, 그래 아무리 많이 오른다 해서 올해 한번 오르고 내년 1분기 때 추가로 한번 올리자. 그 이후에 대선이 있으니까 쉽게 못 올리거든요. 그럼 두 차례 올렸다. 그럼 기준금리 1.0% 되고 예금금리 한 1% 초반 되잖아요. 그때까지 부동산 시장이 바로 충격을 받지는 않아요. 자, 그나마 좀 덜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문제는 2023년부터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굵직굵직한 재건축 사업장 동시 입주 들어가죠. 게다가 금리 인상이 2023년부터는요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한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올렸을 뿐더러 미국의 긴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 흐름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꺾인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2025년까지 기다린다? 저는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진 말소 하셔도요 양도세 차이 크게 안 납니다. 기본적으로 뭐 중과를 받은 게 아니라 중과 배제를 받기 때문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뭐 얼마나 더 받고 안 받고의 차이인데 솔직히 2025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받는 거나 가장 비쌀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15% 받는 거나 어떤 게 더 차이일지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이 가장 비싼 시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고 일부 세제 혜택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